예비 모임을 포함을 해서 선정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단톡방과 이메일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습니다. 아까 몇 년을 이렇게 보셨겠지만 다들 고집도 있으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어서 아주 치열한 토론과 또 선정 과정이 있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국가 지도자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우선 선정 기준과 대상과 범주, 또 선정 방법, 정성평가, 평판조사, 또 선정 일정, 사실은 상의 명칭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아주 신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성의 바탕을 둔 또 국가발전, 정치발전을 위한 공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분을 결정하기로 했고, 결정 방법은 우선적으로 우리 정치학계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들은 추천이 불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추천된 21명의 훌륭한 후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엄정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송정민 교수님께서 이 21분에 대한 아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신중한 논의의 결과에 결국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때 2분은 법조인이고 또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상을 수상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고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국정치학회 국가지도자상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뒷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끈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면에서 오늘 우리 정착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마음을 모아서 국가지도자상을 정의화 의장님께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기쁨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재한 이 혼란의 시기에 오늘 국가 지도자상을 받는 정의화 의장님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화순 회장님을 위시한 우리 한국정치학회 회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제 수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제가 기쁘기도 했습니다만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의 재정 취지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지도자를 기리고 귀감을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만 잘 되면 안보든 경제든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고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한국 정치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족 가치가 무너지고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본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억을 제가 되살려서 제가 정치에 투신했던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겪었던 군사 독재 시절의 폐해,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는 능력을 키워서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본정몽주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제가 본조 자손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시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 12월에 제가 신경외과 전문 의사로 일하던 시절입니다만, 그때 제가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 인생관을 담아서 출사표를 썼습니다. 좋은 정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정치의 지향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건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동서의 지역 화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계에 와서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다선 출신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단순한 거수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소리를 들을 때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해서 절차를 지키고 수기를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야 된다고 믿었지만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장으로 재임 중에는 의회민주주의와 상권분립 정신을 지키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 자신은 지행일치와 은행일치를 주창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중요한 생활 신조로 삼고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1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더한 괴물이 되어버린 듯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서 우리의 의회민주주의가 괴멸되고 있구나 하고 몹시 심란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난데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을 국회의 탄핵에 대한 결정 이후에 우리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이유로 저출산과 각종 규제 그리고 노동 구조 등 여러 요인이 지적됩니다만 저는 우리 정치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물질주의 팽배와 도덕성의 상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큰 부를 누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팽개치고 있는 게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돈이 제일이라는 불신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물질에만 두는 사회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동굴과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비록 전전에 힘들더라도
노력하면 빛을 만나게 되는 터널 같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 사이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 지도자상의 수상 대결을 해서 홍익정신과 노블레스 올리주 정신의 부활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상을 제정한 한국 정치학계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은 죽어도 이름은 썩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하겠고 뜻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후배 정치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